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늘 환율 진행을 하고 있는 정미영입니다. 자, 그럼 8월 14일 오늘 환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껴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 어제 환율은 달러와 약세 영향을 받아서 2원 정도 하락한 1183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2원도 안 될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거래 범위를 좀 수정을 안 했는데, 81.50원의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장중 거래 범위 한 4원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낮은 박스권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이 아닌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3,4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6월 통화 공급량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에 통화량이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전체를 놓고 보면 환율 변동폭이 81원 50전에서 89원, 굉장히 10원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코스피가 지난주에 4.6%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3.6%나 상승한 점에 비춰보면 주가랑 환율이랑 굉장히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달러화가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미중 긴장 지속과 또 미국의 부양책 교착 상태 이런 부분들이 외환시장에서는 좀 추가적인 흐름을 지금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금융시장을 살펴보시면 일단 달러 지수는 한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하회하는 긍정적인 지표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부양책에 대한 교착 상태가 달러화에는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로 50bp 인하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8.5%였으니까 신흥국들도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냈죠. 역시 그 부양책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 또 역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10년 금리가 5bp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에만 10bp 넘게 올랐고 또 0.7%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업률 개선에다가 어제 있었던 30년 입찰이 부진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 이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채권 공급에 대한 부담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이 향후에 일단은 좀 증시의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에 저희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 금리는 연준이 채권 금리 상한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막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선이 연준이 설정한 선인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채권 금리를 올려가면서 연준의 좀 반응을 이끄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펙에 이어서 국제에너지기구도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유가는 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구리 외에 비철금속 가격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구리는 공급 차질 이슈가 좀 해소된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비철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선행지표, 주가의 선행지표를 성격을 띠는 게 구리 가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구리 가격 추이도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 해외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는 계속 세미나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 자산이 무려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한 6천억 달러니까 12년 사이에 3배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역을 들여다보면 직접 투자,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하는 직접 투자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주식과 채권도 지난 10여 년 넘게 한 2천억 달러 이상씩 증가를 하면서 대외 금융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순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준비 자산을 빼더라도 순 자산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주요국 중에 그러니까 선진국 빼고는 이런 소위 밸런스시트를 갖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 금융 자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 지도에서 바뀐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단순히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령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해외 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외화가 유입이 되면서 서로 포지션을 상쇄할 수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도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사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압박을 또 상쇄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대외 자산국으로 등극했다라는 것 자체는 외환시장의 중장기적인 변동성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부작용도 일부 올해부터는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지난 3월 달에 전 세계 주가가 급락을 할 때 달러원 환율 1250원을 상향 돌파시켰던 결정적인 변수는 해외 지수형 ELS 투자에서 증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증거금률이 올라가면서 증거금에 대한 외화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 부분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소위 어두운 부분으로서 경계해야 될 변수로는 이 좀 사모펀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펀드 시장 자체가, 해외 펀드 시장 자체가 2006년 7년과는 다르게 공모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사모 시장 위주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에 사모펀드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유지가 돼서 현재 한 16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 자산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모는 주식과 채권형이 대부분인 거에 반해서 사모펀드는 주황색인 특별자산, 그 다음에 제일 비중이 많은 거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하고 특별자산이라고 하면 항공기나 원유 시추 관련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해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손실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외환시장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는 좀 경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외 순자산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떤 좀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외국인의 자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는 유일한 큰 주요한 주체였다면, 이제는 해외 펀드 관련된 플로우도 외환시장의 또 다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체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어제 달러화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어제보다 좀 레인지를 다소 높인 1180원대 중반을 전후로 등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밤사이 위안화 환율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장중에 발표될 중국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장중에 환율 하락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부양책 논의, 또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부담 등이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진행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전승지 책임위원이 환율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